구라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결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참석하려고 제 아들을 500명을 데리고 온 거야. 왔더니 결집이 끝났어. 이유는 뭐냐면 영토가 너무 넓으니까 인도가. 그러면 지금 결집한 거를 다시 처음부터 할 테니까 다시 얘기를 쭉 해드릴 테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랬다는 거야. 오케이. 저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8개 다른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성의 권위가 없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도전해 오면 그걸 받아주니까. 유연한 사고, 그 다음에 능동적인 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고로 개진을 했고 가섭 스님이 약간 보수적으로 그걸 불교를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안한 스님이 이걸 또 풀어냅니다. 풀어내는데 안한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또다시 보수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수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2차 결집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교재를 보셔도 뭐가 있냐면 한 단원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파불교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까지 그때를 초기불교라고 합니다. 초기불교, 근본불교 비슷한 말로 옛날에 원시불교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원시불교 하니까 약간 미개한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초기불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 100년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 100년이 지나면 부처님을 뵌 분이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을 뵌 분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 가정하더라도 부처님을 뵌 분이 있으면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누군가 한마디만 하면 뭐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부처님을 뵀을 때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그냥 끝납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근현대 불교에 대해서도 논문을 써요. 근현대 불교에 대해서도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제가 박사 주제도 이제 그것도 또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근현대 인물 중에서 이제 어려운 분이 있어요. 어려운 분이 누구냐면 제자들이 많이 살아있는 어른. 늘 했을 경우에 이게 논문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냥 성철 스님 같은 어른을 제가 연구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냥 가정이야, 가정. 그랬을 때 저는 어차피 문서적인 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른을 한 번도 실제로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TV에서는 뵀었지만 실제로 한 번도 대면한 적은 없어요. 그럼 저는 문서적인 걸로만 가지고 그 어른에 대해서 하잖아요. 근데 글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감정이 잘 없어요. 그 어른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들었던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뉘앙스라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용만 봤을 때는 글자만 봤을 때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딱 오셔가지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그런 뜻으로 어른이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야 라고 얘기하면 예. 네. 나도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성철 스님이 더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뵌 분은 아무도 없고, 다 그냥, 어른들한테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만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발언권이 더 세져요. 기록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 그 양반들도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또 다른 어른한테 들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전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100년 정도 지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부처님 제자 중에 부처님을 친견한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른 얘기가 터졌을 경우에 이걸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100년이에요. 그게 100년.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바뀌는 데서 대부분 100년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불교만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유교가 지금 우리나라에 사라진 지가 한 100년 정도 됐어요. 1910년 한일합방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잡으면 한 10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표면에서 거의 싹 사라진다는 게 일반 통계예요.
어떤 종교든 그게 몰락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습기가 싹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인 현상들도 많이 이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그 세대 동안에 뭘 겪었냐면 동성동본금지법이 원래는 굉장히 강력했지만 그것이 다 폐기됐고, 간통죄 같은 게, 유교가 있으면 간통죄 이런 게 폐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사가 점점 물에 빠지는 걸 여러분들 느끼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빡신 데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물에 빠져왔다는 걸 느꼈잖아. 예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처음에 시집 가셨을 때만 하더라도 차례를, 설이나 추석 차례를 외국에서 해도 돼요? 이걸 입을 꺼내면 그건 끝납니다. 그거는 여러분 머릿속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야. 그 당시 시절에는 이걸 생각한다는 게 개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안 그럼 뭐 설이나 추석 때 저 인천공항이 바글바글 하다더라, 이런 뉴스를 보면 아, 저렇게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갑다, 이 정도지. 그렇게 용인하는 정도지. 그게 저거는 저 북한 빨갱이 같은 놈들이야, 뭐 이런 식 생각들은 없잖아. 저건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그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여러분도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면 문화가 쫙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쫙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0년이라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누가 바꾸는 주류냐면 사실은 이쪽이 부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교화하셨던 데가 동방교단. 서쪽 교단은 누가 교화를 했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냐면,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는 부르나하고 가전연존자, 설법제일, 논의제일, 그런 분들이 저쪽에서 교화를 시작을 하셨고, 가전연존자는 저쪽 출신이에요. 출신 자체가 아반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자기 고향에 가서 교화를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졌었고, 그게 처음에 물꼬를 튼 분들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신 분은 안한.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쪽도 굉장히 불교 세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쪽이 더 계율적이고 깔끔하게 사는 원칙주의자들이 이쪽에 더 많이 있었고, 이쪽은 약간 느슨한 유연성, 유도리, 유도리가 있는 쪽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희한해하는데, 원래 오리지널이 더 바뀝니다. 그리고 전파된 지역이 더 보수적이에요. 오리지널이 더 어떻게 보면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뭔 뜻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한국말을 쓰는 세 집단이 있어. 그게 남한, 북한, 연변. 봐봐. 남한 말이 제일 빨리 바뀌어요. 남한 말이 제일 빨리 바뀌어요. 북한 말이 우리보다 더 잘 안 바뀌어요. 연변 말 진짜 안 바뀌어요. 이유가 뭘까? 얘네는 중국말을 기본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외국어 개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국어는 생각 없이 말합니다. 단어를 조합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사람은 생각하고 말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언어가, 모국어는 생각보다 빨라요. 그냥 두두두 나가는 거예요. 그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현상을 겪냐면 말을 하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입이 새거든요. 두 종류로 셉니다. 음식이 새고 말이 새요. 음식이 새고 말이 새. 그래서 음식이 자꾸 먹다 보면 흘렸는데 왜 흘렸는지도 몰라. 왜 흘렸는지도 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새. 단어도 새고 뭐 저거 막 이렇게 새.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 안 해야 될 말도 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안 해야 될 말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저 사람한테는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너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그 말을 하자마자 이거는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머리가 말을 잡아. 머리가 이렇게 막 잡아. 야 이거 말하면 안 돼. 근데 벌써 말이 나갔어. 생각하고 말하면 그런 내용상이 일어나면 안 돼. 근데 모국어는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 집을 못 막는 사람이 남의 입을 막겠냐.
내 입을 못 막아서 그걸 내가 풀었는데 저놈한테 말하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저놈이 말을 안 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건 다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하는 것도 약간 좀 추접어요. 말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들이 새요. 말들이 새는 현상을 보면 이게 생각하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떤 사고를 할 때도 말하면서 사고하면 사고가 더 빨리 정립된다는 것도 있어요. 정리가 된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국어만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문법도 없고 문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던져. 요즘 젊은 애들이 더 잘 던져. 그리고 말도 막 지어내. 그래서 엄청 빨리 바뀌어요. 지금 SNS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뭐 카톡이나 문자가 발전한 뒤로 언어가 훨씬 빨리 변했어요. 자연적으로 조선시대 때 변화하는 정도 속도로 얘기하면 우리가 몇백 년치보다 더 빨리 변했어. 진짜. 불과 이게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고 그다음에 저 핸드폰 문자가 일반화된 뒤라고 해봐야 한 20년 상간이거든요. 그 안에 바뀐 언어 습관이 엄청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언어 문제도 잘 봐봐. 본토가 더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서울이 수도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의 정통성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보다. 북한은 사실 그런 SNS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덜 발전했기 때문에 언어 변동폭이 훨씬 작습니다, 우리보다. 맞죠? 지금 왜 그런 거 있거든요. 남북 분단이 100년만 되면 서로 말이 안 될 거다라는 게 있어요. 완전 차단 상태에서 100년이 되면. 보통 그래요. 언어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언어학에서 하는 얘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국경이 나눠버리고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같은 민족이라도 언어가 안 통한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얘네도 바뀌긴 바뀌어. 하지만 우리보다 바뀌는 폭은 늦어. 그리고 이건 전파된 지역이잖아요. 이건 우리 지역이고 우리 지역 중에서 주류냐 비주류냐고 이건 전파된 지역이잖아요. 전파된 지역은 함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얘네한테 보수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를 연구하는 우리말을 연구하는 사람이 나중에 몇백 년 뒤에 고어를 연구하고 싶어. 그러면 연변말에서 찾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스님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뭐 인도 발음으로 해야 된다. 진어는 인도 발음으로 해야 된다. 인도말 발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가테 바라 가테 바라승 가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잘못됐다. 아제 바라 아제가 고 발음에 훨씬 가까워요. 원 발음이 뭐냐? 몰라. 왜? 언어라고 하는 건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원 발음이 녹음을 시켜놓은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발음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발음이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 발음도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발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언어라는 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생물이에요, 생물.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인도말도 계속 바뀌어가. 우리는 못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앵무새처럼 하는 거예요. 앵무새는 안녕하세요를 배웠으면 안녕하세요 한 개로 못 바꿔요. 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인간은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잘 지냈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여러 가지 더 막 던지면 되는 거야.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 앵무새는 그렇게 못하죠. 앵무새는 그렇게 못하죠. 왜? 그거를 하나 주입되고 그것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앵무새한테 나무아비타불을 가르쳤을 때 앵무새가 극락에 갈까?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 당나라 때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경덕 전두농에 나오는 얘기야. 왜? 아미타불 연부를 하면 10번 이상 하면 지극정성으로 10번 이상 하면 극락에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 근데 앵무새한테 자꾸 먹이를 주면서 그걸 학습시켜가지고 하면 우리가 그 구관조 뭐 이렇게 해갖고 정확하게 말하는 건 구관조예요. 앵무새 말 못합디다. 제가 어렸을 때 앵무새 키워봤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놈은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내가 찾아보니까 구관조가 말을 하고 앵무새는 말을 안 해. 앵무새는 침묵의 성자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극락에 가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내용 중심이냐 형식 중심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불을 할 때도 생각 중심으로 할 거냐 안 그러면 칙명연불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걸 중심으로 그런 논쟁이에요. 그 당나라 때 벌써 있었다니까. 옛날에 벌써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 여러분은 어때? 앵무새 나는 그거 다 알고 있어. 앵무새가 극락에 갈까 못 갈까?
앵무새 극락 못 가요. 왜? 극락에는 동물은 없습니다. 극락에 동물 없습니다. 극락에 있는 동물들은 거기서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진 동물들이에요. 극락 기록을 보면. 그래서 극락에 동물 없어요. 물론 그 동물이 인간의 몸으로 변신하면서 간다. 이러면 또 어떻게 말을 붙여볼 수는 있어. 하지만 동물 상태로는 못 가. 여자도 극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야, 군대. 그래서 여자가 극락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이 바뀌는 거예요. 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성 차별에 대한 논의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최고 지위에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인정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변환을 해서 그 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성. 그래서 법화영 같은 데도 보면 뭐 용녀가 이렇게 성불하는 거 보면 변성 성불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성이 바뀌면서 성불하는 거예요. 그 산스크리트 본에 보면 그 성기가 바뀌는 내용까지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이제 19금으로 걸려가지고 중국에서는 그 부분이 이렇게 구마라집이 자체 검열해서 잘라냈어.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 본하고 대조해 보면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와. 그게 변화되는 것까지도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 되게 재밌어. 왜냐하면 인도는 그런 쪽에 훨씬 자유로워요. 개방적인 나라예요. 동아시아는 훨씬 보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걸 다 번역하면 이게 절단이 나겠다라고 싶으니까 자체 검열. 19금 자체 검열. 그래서 본토가 진보적이고 빨리 바뀌어요. 빨리 바뀌어요. 그리고 전파된 지역이 보수적이에요. 전파된 지역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본토가 오리지널한 거 아닙니까? 오리지널한 거하고 진보는 충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충돌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언을 요즘 인도말로 하는 게 더 맞습니까? 아닙니다. 훨씬 고어는 우리들이 쓰는 게 고어입니다. 우리가 뜻도 모르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게 더 고어입니다.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하고 공지 몰라? 이게 공자인데 공자를 우리는 공자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공찌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얘기예요. 벌써 그 80년대 김용옥 선생님이 고려대에 교수로 왔을 때 그분은 대만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발음으로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맞지 않아요? 일본 사람은 일본 발음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잖아. 일본 한자를 일본 사람 인명을 우리 발음으로 읽어버리면 나카무라 하지메가 아니고 뭐 중촌원 이렇게 읽어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 이름을 일본이나 중국 사람이 중국 발음이나 일본 발음을 읽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인지 모른다. 진짜 다 똑같은 한자 발음이 다르잖아. 한자는 똑같지만 맞잖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중국 발음을 읽어줘야 되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김용옥 선생님이 그 얘기했을 때 철학과 선생님들이 웃기고 있네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왜? 우리 발음이 지금 중국 발음보다 더 오래된 발음이에요. 공자라는 발음이. 그러니까 공자 시대 때 이게 무슨 발음인지는 몰라. 너무 옛날이라서 몰라. 근데 그것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중국은 훨씬 더 많이 바뀌었고 특히 언제 바뀌냐면 청나라 때 많이 바뀌어. 이민족 지배 시대 때 발음이 많이 바뀌어. 근데 우리는 저기 이제 글자를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이 자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 발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원 발음에서는 좀 다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어, 맥주 안 비어. 그러면 우리는 삐루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발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한 500년 흐르잖아요. 비어에서 미국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발음으로 가. 근데 우리는 삐루가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삐루 못 바꿔 함부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바꿔.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이쪽이 부처님께서 직접 교화하셨던 이쪽이 진보인 동시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은 함부로 못 바꿔. 그래서 엄격주의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엄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진보주의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안한이 교화한 데는 오히려 엄격주의. 왜 그러면 이쪽은 엄격주의냐? 엄격주의를 하냐? 이쪽도 이쪽처럼 진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바꿔. 더 우리는 정통이고 싶어해. 어디서 나타났느냐? 조선시대 때 유교에서도 나타납니다. 중국은 유교를 버렸어요. 청나라 때 벌써 유교를 다 버렸어. 유교라고 하는 건 별로 쓸모가 없어. 주자학이 계속 유행했다고 생각하지만 남송 말기에서 잠깐 유행하다가 끝나는 게 주자학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유교의 주류는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자학을 한번 받아들이고 난 뒤부터 계속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송시열이, 우암 송시열이 백호 윤유를 죽일 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백호 윤유가 중용주석을 썼다고. 중용주석을. 주석에다가 주자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주자는 이렇게 봤는데 나는 좀 다른, 할 수도 있잖아. 주석이니까. 원문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원전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주석이니까 다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우암 송시열이 뭐라 그랬냐면 주자가 이 세상에 밝히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디 싸가지 없게 지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사문난적으로 몰아가지고 사문난적이 뭐냐면 우리 파에서 2단. 그래서 약사발을 내려가도록 합니다. 약사발이 내려. 그 회의 때 윤선도가 같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선도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백호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한 칼 또 두드려 맞아. 뭔 씨 주자하고 다른 얘기를 해. 이렇게 백호 윤유가 약사발을 먹고 이제 죽는 거예요. 임금께서 내려주신 보약을 먹고 훅 가면서 마지막 박하사탕을 찾은 게 아니고 한마디 한 거예요. 뭐라고? 주자는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나도 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근데 그렇지만 불만은 있지만 임금이 뭐 이렇게 하락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조선이 사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왜? 다양성을 용인하지 않는 거야. 그럼 사회가 발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세상에 뭐 진리가 딱 하나가 있고 그게 100% 맞아.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다양하게 있는 거고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거지. 관점들이 다 다른 거지. 그것들을 이렇게 다 풀어놔줘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고려가 잘 살고 조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려는 그렇게 자기가 논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파로 딱 몰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출가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출가해서 다른 쪽에서 이 사람이 기여를 해.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조선은 출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정치판에서 쭉 짜고 서로 붙어서 상대를 죽여야 돼. 그게 당쟁이에요. 당쟁. 그런데 유럽도 발전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도 밀리니까 그냥 밀려나가지고 자기 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회 참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사상이 발전해. 그래서 고려는 사실 강국이었고 조선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경직성. 너무 경직성. 그래서 전파된 지역은 더 오리지널하고 싶은 특징을 가져요. 오리지널은 이쪽에 있는 거고 이쪽은 더 오리지널하고 싶은 거야. 되게 재밌는 문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쪽이 빡센 쪽으로 하고 이쪽이 느슨한 쪽으로 해요. 그때 서쪽 교단에서 한 스님이 동쪽 교단에 견문을 갔어요. 그게 야사라고 하는 스님. 이름도 정사도 아니고 야사야, 그지? 이런 이름 개그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반성하면 돼요. 괜찮아. 뭐 다 바라진 않아. 야사라는 스님이 동방교단에 갔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방교단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행동들을 동방교단에서 하고 있더래.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법이라 그래요. 정법.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편법, 관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안 하면 도덕적으로는 좋아. 무슨 얘기냐면
인도가 이 당시에 벌써 화폐가 좀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주전론을 폈던 사람이 송나라 때 유학 갔었던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 대각국사 의천스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주조가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벌써 화폐들이 좀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도가 굉장히 빨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신도들이 이제 절도 커지잖아요. 그럼 신도가 제가 쌀을 한 가마 시주하겠습니다. 라고 해. 그러면 원래는 돈을 받으면 안 되니까 쌀을 갖다가 그걸 받아놔. 그리고 이걸 이제 필요할 때마다 좀씩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쌀이 좀 밑에가 또 썩어요. 돈으로 내면 그러니까 뭐 누가 띄어먹겠다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걸로 그러니까 쌀이라는 게 옛날에는 돈이에요. 그냥 비슷한 거예요. 배 그러니까 천하고 쌀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다 화폐 기능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돈으로 주면 우리가 필요한 거를 딱 계산 투명하게 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는다고?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현물을 받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돈을 받아. 현대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현대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붙이러 종무소에 갔더니 이게 기도비가 좀 모자르는데요? 이랬더니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카드로 하시죠. 그러면 이제 딱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절에서 카드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인식이 바뀌는 기간이 있다니까요.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다 할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바꾸는 쪽에서는 야 무슨 절에 돈을 환장을 했나 무슨 카드까지 인등비를 1년치 내면 12개월 할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봐. 이게 이제 도시에서 뭐 좀 큰 절에 있는 분들은 그렇다고 치고 시골에서 그냥 수작업으로 할매들 이렇게 하던 그 할매가 와서 그 시골 할매가 와가지고 도시절에 왔더니 이것들이 이게 뭐야? 돈에 환장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그 사건. 이 야사가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야사가 야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살시락했어? 부처님이 금은 받지 말라 했는데 돈을 받으면 되겠어? 그랬더니 이쪽 스님들이 부처님이 돈 받지 말라고 안 했잖아. 이렇게. 왜? 부처님 당시에는 돈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쌀 같은 거를 현물로 갖다 놓으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썩는 문제도 벌어지고 누군가는 수행을 안 하고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수행하러 왔다가 지금 원주 스님들이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있는 월정사도 마찬가지로 원주 스님이 이렇게 빨리 의무 복무 기간을 끝내고 다른 데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왜? 내가 이거 하려고 출가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집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부엌 쪽으로 가면 뭐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노상 이런 것만 내가 이 절에 와서 출가까지 해서 이런 것만 하고 있나? 아니 이 생각이 할 수 있잖아. 이거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머리 쓰면 아까 같이 뭐 쌀도 그렇게도 하고 그것도 도시절이나 가능한 거야. 시골절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훨씬 합리적이고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FM주의자가 와서 보니까 야 이거는 뭐 너네 지금 장난해? 그렇죠. 야사 스님이 좀 한성가를 했는가 봐. 그냥 여기는 이렇게 하는갑다. 뭐 이러고 했으면 되는데 또 이게 또 약간 꼴통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못 참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불의를 보면 참아야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좀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던졌지. 기록에는 안 나와.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기록이 다 나오는 거고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야사 스님이 뒤지게 당했는가 봐. 그 얘기를 하니까 그쪽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세월이 변하면서 한 방에 바뀐 게 아니고 조금씩 바뀌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뀐 거야. 마치 지금 우리가 카드 쓰고 화장 문화로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고 그다음에 뭐 지하철 교통카드 뭐 이런 거 쓰듯이 그냥 띡띡띡 하는 거야. 근데 시골에서 온 사람이 하면 아이씨 이거 지하철도 못 하겠는데? 네가 적응해야지.
세상이 바뀌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야사가 그걸 당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단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착착착착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몰라. 근데 야사가 보니까 충격이었대. 시골지가 서울에 와가지고 보니까 충격이지. 그리고 문화도 동방 쪽이 높아요. 문화도 동방 쪽이 높아. 그래서 야사가 10가지를 거는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동방교단에서 뒤지게 한번 당하고 그 당한 사건은 안 나와. 그게 나왔으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보통 당한 것 같진 않아. 엄청 당했어. 왜? 사람이 삐져가지고 자기 서방교단으로 가서 꼬발라요. 쟤네 저렇게 한대요. 이래갖고 막 동네방네 다 꼬발라. 그래서 어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시오? 이러면서 나온 거야. 아니 이런 놈들이 있나? 이래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게 10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야사의 14라고 그럽니다. 14.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 10가지들이 논점들이 굉장히 재밌어. 근데 그 논점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밥 먹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내용 그냥 한 가지 그냥 밥 먹는 거랑 관련돼서 한 가지 얘기해 줄게. 이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지정. 뭔지 정확하게 잘 몰라. 두 손가락은 깨끗하다는 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용인될 수 있다. 두 손가락은 용인될 수 있다. 두 손가락에 이지 두 손가락.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통 해석하냐면 두 마디로 해석해요. 요걸 한 마디 일지 이지 이렇게 해석을 해. 그래서 12시 안에 밥을 먹어야 돼요. 스님들은. 근데 탁발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밥을 먹는데 내가 한 반쯤 먹었는데 알람이 울리네? 그럼 밥 숟갈을 놔야 되냐 이 문제인 거예요. 야 이거 먹던 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가능하지? 그래서 조금 이게 해시계 이런 전자시계면 논점이 없어. 근데 해시계란 말이오. 그러니까 이게 해시계를 이렇게 보는 거나 이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한 1, 20분 차이가 나. 아니 그건 보기 나름이거든. 그래서 조금 지나갔을 때 우리도 지금 그게 있다니까. 농구에서 버저비터라는 게 있어요. 삐 소리가 났지만 손을 떠난 게 그거는 슛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게 이지정이야. 그림자가 조금 넘어간 것까지 그거 알딸딸한 것까지는 먹게 해주자. 그게 이지정. 서방교단에서는 뭐라냐면 12시 됐으면 칼같이 밥숟가락 놔. 이렇게. 이런 게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굉장히 이게 소박하고, 그러니까 동방교단은 약간 느슨하게 살았어요라고 하지만 지금 느슨한 게 아니야. 굉장히 깔끔하게 산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논점이 막 붙는 거야. 이게 박 터지게 논점이 붙는 거야. 그리고 이게 왜 먹는 게 자꾸 문제가 걸리냐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주 중에서 인도는 의식주가 다 중요하지만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옷의 문제하고 주거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상대적으로 약해. 그러다 보니까 먹는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게 식탐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 그래서 12시 전에 이쪽에서 먹고 이게 다른 거예요. 구역이 다른 거야. 구역이 다르면 이쪽에서 먹고 퍼뜩 가서 이쪽에서 한 번 더 먹고. 이게 가능하냐? 이거. 아니 어떻게 보면 진짜 순진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유도리 있게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가 여기서 편법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인 거야. 그 정도 수준인 거야.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는 그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전원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몸도 아프고 막 이러면 나는 대중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결 효과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소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사소해. 이런 게 한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끝에 게 제일 중요해. 첫 번째 끝에. 뭐든지 마찬가지. 서론 결론. 처음에 나오는 거하고 맨 끝에 나오는 게 언제나 제일 중요해.
첫 번째 나오는 거, 맨 끝에 나오는 게 가겸정하고 금은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을 가질 수 있느냐? 돈의 문제. 또 하나는 가겸정이라는 건 뭐냐면 소금을 솥불에다가 뿔 같은 데다가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느냐? 그냥 가지고 다니면 이게 습도가 높아가지고 인도가 습도가 높아서 다 물이 돼버려요. 돈 얘기는 아까 제가 해드린 그런 식의 얘기고 소금 얘기가 재밌어요. 내가 이 소금을 처음으로 주목했잖아.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소금이. 언뜻 보기에 소금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소금은 소금이지. 근데 소금에 세 가지 기능이 있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인도에서는 더운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소금은 약의 기능을 가집니다. 소금 먹어야지. 소금 먹어야 되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탈수 걸려서 넘어간다니까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아무리 아무것도 안 줘도 강도 넘는 훈련을 해도 소금하고 물은 줍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꼬꾸라집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금은 약의 기능. 약은 일주일 동안 갖고 다녀도 돼. 약은 일주일 동안. 식품은 못 가지고 다녀. 약은 가지고 다닐 수 있어. 소금을 식품으로 볼 거냐 약으로 볼 거냐. 지금 이 얘기가 벌어지는 거거든. 약이면 돼. 식품은 안 돼. 솥불에다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솥불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딱 막 속 이렇게 뿔 보면 이렇게 속 비어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비어 있어. 그래서 그 안에다 딱 넣는 거예요. 그 뿔 안 차 있어. 속에 비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식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식품 중에서도 감미료가 돼. 뭐냐면 밥을 반찬을 뭐 맛없는 거, 밥, 맨밥 이런 거밖에 못 얻어왔으면 소금을 뿌려 먹으면 한결 낫지. 탁발의 정신은 뭐냐면 음식에 대한 탐착을 없애자는 건데 저건 내가 음식의 맛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게 되죠. 문제성이 있죠. 저렇게 되면 문제성이 있죠. 또 한 가지 기능이 뭐냐면 화폐의 기능입니다. 소금이 돈이에요. 소금이 돈. 지금은 뭐 소금을 돈으로 여기지 않지만 조선시대 때도 소금은 다 돈이었었어요. 돈 대용으로 쓰이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언제나 귀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데도 소금이 상당한 화폐 기능을 했었거든요. 조선시대 때. 그런데 인도나 중국처럼 땅이 굉장히 넓고 바다가 먼 나라들은요. 소금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잖아요. 기독교에서 늘상 얘기하는 게 빛과 소금 같이. 소금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어떤 생각하기에는 뭐 바다에서 이렇게 해서 소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다 자연이에요. 끓여서 소금을 한다고. 지금까지 천일염 개념은 요즘 들어온 거예요. 최근에 나오는 거고 천일염 개념이 없어요. 다 자염이에요. 자염은 솥에다가 바닷물을 넣고 짠물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 거.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건 또 바닷가에서만 가능한 거고 내륙 소금은 뭐냐면 예전에 바다가 융기하면서 이렇게 바닷물이 갇혀서 암염같이 되거나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동유럽에도 그런 소금 광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런 굉장히 귀하다고. 굉장히 귀하다고. 그다음에 염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짠물로 된 호수. 소금물이 안 빠진 바닷물이 안 빠진 거지. 지층이 융기할 때 그런 데가 있어. 그런 데서 소금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은 굉장히 귀한 거고 우리보다 소금이 얘네한테 더 절실해.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 야 그거 식품이야. 가지고 다니지 마. 약이잖아. 약. 죽을까? 부처님께서도 7일 동안은 약 갖고 다니라고 하셨어. 이런 논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이거 누가 찾았겠어? 이제 좀 들어보니까 알겠지? 사람들은 그냥 왜 소금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해. 근데 이런 것들이 총 10개가 걸려 있는 게 야사의 14예요. 야사의 14.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터지니까 양쪽에서 장로 4분씩 해서 장로회의를 연 거야. 장로회의를 연 거야. 그런데 그때 이 장로들이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6명이 안한 스님 제자였다고. 안한 스님 제자였다고. 그런데 이 장로들이 뭐라고 일종의 헌재가 열린 거지. 헌법재판소가 열린 거지.
8명이 뭐라고 했냐면 만장일치로 이건 정법이 아니고 비법이다. 비법이다. 이 10가지는 비법이다. 용인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쪽에서 장로도 4명이 나왔는데 왜 그럴까? 노인네들이니까 그래요. 저렇게 하고 싶은 건 원주 스님이고 본사주의 스님은 왜 그렇게 하냐?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쌀집에 가서 바꿔. 그러면 본사주의 스님은 당신 일이 아니잖아. 야,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좀 추잡은 거 아니야? 신도가 올린 그 쌀을 먹어야 공덕이 되는 거지? 바꿔치기 하는 게 돼? 뭐 카드 돌려막기야? 쌀 돌려막기를 하면 되겠어? 라고 어른은 얘기할 수 있어. 왜? 당신 일이 아니니까. 근데 원주 스님 입장에서는 미치겠거든. 이게 온도차가 있지. 그래서 어른들 8명이 장로들 8명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비법이 걸렸어. 만장일치로 비법이 걸리니까 여기에 젊은 스님들이 부태타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영감님들 의견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데모를 한 게 대중부예요. 대중부를 다른 말로 쪽수부라고 합니다. 많다. 쪽수부, 대중, 많다. 이쪽은 오리지널하다고 해서 자기네를 상좌부라고 한 거예요. 상좌는 종갓집.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쪽에서 부처님이 활동하셨고 여기는 한 번도 간 적도 없는데 종갓집은 여기야. 종갓집은 여기야. 우리도 그렇잖아. 종갓집에서 김치를 팔고 있잖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근본 분열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쉽게 말해서 불교가 2개로 이렇게 쪼개진 거. 그래서 이때부터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때까지를 초기 불교. 그리고 이때부터 드디어 이 근본 분열이 생긴 이때부터 부파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에서 이제 혼란들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한 게 2차 결집. 이때는 700명이 결집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700결집이라고 해요. 바이샬리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뒤에 또 연결되는 또 진기한 이야기가 있어. 이제부터 그래도 이건 뭐 100년이 금방 가는 거예요. 100년 금방 가는 거예요. 100년 금방.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 유명한 알렉산더, 아쇼카 왕, 뭐 이런 사람. 진짜 재밌는 스토리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 한다고? 왜 다음 시간에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이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5가지가 뭐냐면 아라한이 진짜 대단해? 라고 말하는 그 5가지예요. 내가 아라한이 됐는데 아라한이 됐는지 자기가 잘 모를 수도 있대. 야, 너 아라한이야. 내가 아라한이야? 이렇게 인간의 감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느냐? 인간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느냐? 안 그러면 감정적인 것이 다 끊어지는 것이 깨달음이냐? 이렇게 수행이 잘 돼서 깨달은 사람은 수행이 흔들리는 생각에서 이렇게 흔들림이 있어야 꿈을 꿀 건데 꿈 자체를 안 꾼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인도 감정은 있어. 단지 감정에 걸리지 않아.